콩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팩트 체크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우리가 이 콩팥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 왠지 생각보다 많을 것 같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의 해독 기능에 큰 도움이 된다. 물을 많이 마시면 우리 콩팥에 그렇죠. 해독 기능에 큰 도움이 된다. 우리 콩팥에 좋을까요? 해독 기능에 도움이 될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될까요? 하고 이거 좀 말을 애매하네. 끝을 올려. 될까요? 될까요? 나는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둘, 셋. 셋. 나 X. 갔네. 같이 가네요. 신장에 뭐 정수기라고 했지만 아까 뭐 콩팥 해가지고 아래도 오줌이 안 나온다 크길래 네. 물은 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물 많이 마셔야지 찌꺼기가 내보내진다, 물 많이 마셔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다 어르신들의 그런 지혜에서부터 온 말이라고 생각이 들기 헬스장 때문에 가도 우리 헬스 선생님들이 맨날 물 많이 마시라고 그러고 독소 빼낸다 그러고 뭐 그리고 그 어쨌든 땀으로 나갈 때 그러는 거지. 혈액. 아니죠. 그리고 물 많이 마시면 어쨌든 이게 신진대사라 그러나? 피부도 맞아요? 좋아지고.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니까 어쨌든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라도. 아니 아까 우리 고쌤이 얘기한 것처럼 오줌이 안 나온다는 거는 일단 그래. 그 콩팥이 많이 안 좋을 때 이야기고. 그치. 예, 뭐 기본적인 우리 신장이 좀 괜찮았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몸에 나쁜 것들 좀 희석시키고 배출하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평소에 뭐 물을 2리터 마시면 좋다 이런 이야기 네, 있잖아요. 맞아요. 많이 먹고 좀 씻어 내려가라. 예, 좀 그런 느낌으로 저는 오늘 들었는데 맞아요. 교수님 표정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교수님 하고. 지금 제가 웃음을 좀 참으신 것 같은데 얼른 확인해 보죠. 너무 자, 정확했죠? 팩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처음에는 저도 이걸로 할까 했습니다. 그럼 가면 개씻어 그만. 뭐 개씻어 그냥. 그런데 왜요? 물을 많이 마신다는 말 자체가 적당량을 잘 마시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맞아. 오로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적정량이라는 게 생각보다 우리가 하루에 물만 적정량 마시는 분 없을걸요? 없어요. 커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맥주 안 돼요? 안 됩니다. 정말 안 되나? 물만. 그렇죠? 네. 보통 우리가 추천하는 물의 양, 네. 섭취하는 물의 양은 1.5리터에서 한 2리터 정도. 네네. 사람에 따라서는 1리터만 드셔도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는 목이 안 마를 만큼 충분한 양을 드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뭐 짜게 드시고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쉽게 붓게 되니까 붓게 되는 분들은 수분 섭취량을 조금 줄이는 게 좋겠죠. 오히려? 예, 그렇지만 붓지 않고 짜게 안 드시는 분들 같으면 충분한 수분 섭취가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3리터, 4리터 이렇게 과량으로 드시는 것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1.5리터에서 2리터, 200cc 한 컵을 기준으로 하면은 하루에 7잔에서 8잔 정도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렇게 적정량의 수분 섭취, 모질하지 않게 특히 여름철에 운동할 때는 특히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탈수가 되면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응급실로도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 충분히 한다. 중요합니다. 거기 많이가 어느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1.5에서 2리터는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현재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네. 국가에서도 추천하는 예방법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팩트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만성 콩팥병이 진행되면 오히려 혈당 조절이 더 잘 된다.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네네네. 당뇨병 콩팥병 환자에서 만성 콩팥병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당뇨병 콩팥병에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네. 오히려 혈당 조절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잘 되겠지. 안 됐으면 이런 문제를 내겠어. 아니지, 당연히 안 그래. 되는 거죠. 안 된다고?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혈당 조절이 더 안 된다. 나도 그러니까 X.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체 전체로 봤을 때는 상태가 더 나빠진 건데 오히려 근데- 혈당 조절이 잘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내신 거 그렇지. 아닐까요? 혈당 조정만은 더 잘 된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맞추기 나름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셋. X가? 이거 뭐 네. 에이. 당연히 X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뇨병 때문에 만성 콩팥병으로 넘어간 건데 당뇨가 잡힌다는 게 혈당이 잡힌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그 기본적으로 말이 안 돼. 무조건 X죠. 무조건. 네. 왜 오해요? 이거 보너스 문제 아닙니까? 자, 과연 정답은 뭘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뭐야?
O입니다. 네? 예. 진짜로? 예. 근데 이게 어떡해, O가 아니라면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네. 뭐 문제 함정이 있었겠죠. 네, 이건 출제자의 의도가 약간 의도를 맞습니다. 읽어야 하는 예. 그런 문제네요. 예. 네. 왜요? O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예. 드릴게요. 네. 예.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은 역시 인슐린도 배설을 하게 되는데 콩팥으로 배설이 되거든요. 네. 그 배설이 떨어지게 되면 인슐린이 몸에 인슐린 양이 많아집니다. 아, 인슐린이 배출되지 못해서 몸에 남아 있다 그렇죠. 보니까 있으니까. 혈당이 조절되는구나. 그래서 혈당 조절이 오히려 더 잘 되게 보일 수도 있고요. 맞네.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보통 간에서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콩팥은 또 포도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은 포도당을 만드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 수준이 오히려 조절이 잘 되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밥을 작게 드신다든지 식욕 감퇴로 잘 못 드시게 되면 인슐린 양을 똑같이 맞았는데도 혈당 조절이 굉장히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 그렇지만 모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두 분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정답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예. 콩팥병이 심해지면은 네.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네. 인슐린을 맞더라도 그게 역할을 잘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분들은 혈당이 오히려 조절이 굉장히 불량해지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사람마다 혈당 조절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어서 만성 콩팥병 환자는 혈당 조절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럼 이때 잠시 혈당 조절 능력이 좋아졌을 때 건강이 좋아진 걸로 착각할 수도 그런 있겠어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는 콩팥 기능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아. 반대급부로 혈당 조절이 오히려 잘 되게 보이는 거죠. 음. 네,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저혈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 주의를 하고 인슐린 치료를 조금 줄이거나 그렇게 치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무섭다. 이래서 이제 의사와의 이게 맞습니다. 소통이 참 중요한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야, 이번에 또 맞춘 정답을 거는 확인해 이상하게 봤는데 맞춘 거나. 저 찝찝하네. 저희 세 번째 팩트 체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팩트 체크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대부분 만성 콩팥병이 발생한다. 그렇지. 아까 뭐 당뇨, 고혈압 이야기했으니까 하나, 둘, 셋. 따단. 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왜요? 네. 문제에 이제 답이 있는데 네. 당뇨병이 있으면은 당연히 관리를 안 하게 되면은 만성 콩팥병이 발생할 수 있죠. 그거 하지만 해야지. 근데 그러니까요. 뭐야? 그러나 지금? 대부분 대부분. 당뇨병이 있으면 대부분 만성 콩팥병이 발생한다. 그런데 약을 그러니까 약을 더 잘 이상 바꾸지 먹으면서 마세요. 네. 당뇨를 잘 관리하면은 그렇지.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아 근데 여기는 질문이 당뇨병이 잘 관리하면 당뇨병이 있으면 하고 결정을 내놨잖아. 있으면 있는데 당뇨병, 고혈압, 아까 당뇨병이 그 뭐, 있는 사람 중에 사후. 잘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잘 관리를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그렇죠. 텐데 그들의 비율은 우리가 모르지만 여기 질문에는 근데 문제만 내고 대부분이니까 뭐 가만히 있으시죠? 네. 왜 그런 말이 많습니까? 저 바꿀게요. 저 이게 또 왜 바꿉니다. 이래? 왜냐면 당뇨병 걸렸다고 뭐 그 수많은 합병증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렇지.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대부분 뭐 만성 그쵸. 콩팥병이 발생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아 근데 고혈압이나 이런 거는 약을 먹고 조정이 가능하지만 아까 네. 말씀하시기를 저 콩팥은 한 번 그 상황 당하면 네. 이식이나 어떤 투석 외에는 다른 방법 저걸 약을 잘 쓰면 저기 콩팥이 다시 새롭게 돌아온다고 말씀 안 하셨거든요. 당뇨병이 있으면 그러니까. 있으면. 우겨보자. 좋다 그럼 아까도 그렇게 나는 오늘 했으니까. 아니면 저 공개 클리닉 다음 주 나온다. 네.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자, 교수님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아 무조건이죠. 아, 우리 이거 다 무조건이지. 드렸는데. 어째 보면 출제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네. 예. 오. 당뇨병이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한 20%에서 40%에서 콩팥 합병증이 발생한다고 그걸 보죠. 벌써 하잖아요. 예. 대부분은 아닙니다. 대부분 50% 이상은 잘 유지하고 그 있습니다. 대부분 때문에 틀린 거네. 아까 미련을 놓으세요. 김진 씨가 말씀하시다시피 조절을 더 열심히 한다면 그 생기는 퍼센트가 훨씬 줄어들게 되고 그렇죠. 예. 그렇지. 그래요. 맞습니다. 네. 우리 고쌤도 혈압약 드시니까 오히려 남들보다 더 자주 병원 가서 혈액 검사 하시잖아요. 맞아.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근데 이렇게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가지고 열심히 문제 풀어봤습니다. 네.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 또 오해하고 있었던 사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네, 콩팥제에 대한 팩트체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